공청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공청회 사회를 맡은 고양시정연구원 윤신희 연구기획팀장입니다. 도시화로 인한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고, 폐기물의 관리 정책에 대한 변화로 전국 지자체마다 폐기물 정책에 대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양 시민은 물론 자원순환 정책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유튜브 생방송으로 고양시가 현재 직면해 있는 폐기물 처리 시설 과제를 논의하고자 매달 개최하는 고양시정연구원 고양시정 포럼 주제로 이번 공청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고양 특례시 자원순환과에서 자원 그린 에너지 파크 조성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동해종합기술공사의 폐기물 처리 시설과 오염물질 방지 시설 기술, 지역 발전 복합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 그린 에너지 파크 조성 방향성에 관련하여 전문가 토론회를 갖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잠시 장례를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참석해 주신 내 외빈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내 외빈 분들께서는 잠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민들을 향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양 특례시 이동환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양 특례시 의회 김영식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의힘 고양시 갑 권순영 당협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김완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인혜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변재석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택수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양 특례시 의회 조현숙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덕희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손동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중돈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철조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민경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미경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민숙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혜림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2023년 7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풍열 시의원님 자원그린 에너지 참석하셨습니다. 파크 복합 인프라 조성사 주민 공청회가 실시되고 있는 이종덕 현장입니다.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양시장 이동환 의장, 김영식 문재호 후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또 참석하셨습니다.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종덕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자료는 1층, 2층까지 전부 고양통례시 메워진 박원석 상태입니다. 제1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 밖에도 44개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부녀회,
체육회, 바르게 살기 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입지 공모지역 분들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어서 참석하신 내빈 분들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고양통예시 이동환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동환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고민을 같이 나눈다 그런 의미도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원순환 어떻게 보면 자원그린 에너지파크 이 주민공청회 열게 돼서 여기에 같이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 고양시에 우리 쓰레기라고 얘기하죠. 이 소각장의 문제는 폐기물로 해서 매립을 할지 아니면 자원으로 또 재활용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소각장으로 해서 소각 처리하는 그런 방식은 그럴 정도로 이전이 됩니다. 이 폐기물 처리 시설하고 이렇게 또 연계해서 자원 그린 에너지 파크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기본 개념 자체도 시대적인 부분을 많이 반영하는 얘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무조건 다 소각해버리는 부분이었지만 근데 오늘 참석하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또 전문가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좋은 해안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 이끌어주시는 우리 최익권 교수님을 비롯해서 토론자 여러분께도 같이 이렇게 고민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하루에 개인적으로 쓰레기가 얼마나 만들어내시는지 아시죠? 네, 그 많은 쓰레기를 우리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을 이제 고민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양시는 그동안 상당 부분을 다 인천에 있는 서구의 매립장으로 가서 매립을 처리해 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우리 고양시에서 뭐 다 소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소각장이 고양시의 제일 큰 소각장은 백석동에 있는 소각장입니다. 원래 용량이 한 300톤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220톤 정도밖에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나오는 양으로 보면 거의 한 600톤 정도, 650톤이라고 할 정도로 큰 양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런 소각장을 어딘가에 설치를 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2026년에 만약에 그대로 매립에 대한 부분이 끝나버리고 지금 종료되는 걸로 알고 계시죠? 매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우리 고양시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고양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고민을 사실 제 임기가 아니라 그 전에 사실은 결정을 내려야 되는 내용입니다. 뭐 공사하고 그 건설하는 시공기간이나 계획기간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기에는 조금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고민을 오늘 이제 같이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우리가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이제는 매립이 안 됩니다. 그동안 매립했는 양을 봤더니 한 해 6만 3천여 톤이 매립이 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한 5만 몇천 톤은 소각을 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구가 계속 늘어났죠. 고양시는 인구가 참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방안을 고민하고 만들어 가야 되기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말씀 소각장
차라리 우리를 뭐 제가 죽이겠다고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어쨌든 반대하시는 목소리들이 크신 것 같아요. 오신 분들이 대부분 고향동에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저기 입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시가 어디를 결정하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다 아실 겁니다. 주민동의율을 0%로 만드셨잖아요. 예, 지금 뭐 동의에 대한 부분이든 여타에 대한 조건들은 아마 공모하는 과정에 조건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0%로 만든 것이 왜 차이게 어떻게 차이예요? 잘못인 거예요? 예, 어쨌든 주민동의는 지금 우리 주민동의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내용에 대한 부분은 예, 절차는 아마 여기 오늘 논의하시면서 해야 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어딘가는 설치해야 됩니다. 예, 어딘가는 설치해야 되고 그 설치해야 되는 거의 내용은 지금 1년에 배출되는 그 용량만큼은 설치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설치하는 방법을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는 동안은 좀 가만히 좀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안을 우리 찾아가자는 취지에서 오늘 다 모이신 거니까 그런 것들 좀 고민을 같이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여기에 폐기물 처리 시설 이 조성 사업을 하는 과정에 서울시에서 우리 마포구 소각장 우리 고양시에 인접되어 있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마포구가 아니라 서울시는 끊임없이 우리 고양시에 이런 우리가 시민들이 기피할 수 있는 기피 시설에 대해서 고양시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시설들에 대한 고민들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서울시가 그 시설을 서울시로 다 갖고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고양시가 그거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는 일이 계속 발생됐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걸 떠나서 고양시에 배출되는 거는 우리가 해결해야죠. 그거 맞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에 우리 기피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기피시설이 아니라 조금 더 완화되고 한 기호시설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판교에는 그린타워라고 만들어서 아주 꼭대기에다가 전망대를 설치한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북카페거든요. 그 다음에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만들어진 그 전망 카페와 인공 암벽 비롯한 거기에 아마게르 바케라는 그런 소각장, 이건 뭐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게다가 그 오스트리아에 보니까 소각장을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서 했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그런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지역에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면 고양시의 어느 지역이 되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고요. 그걸 앞으로 그런 시설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기피시설로 유의한 시설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도 활용하고 그리고 최소한 주변 환경이 그거로 인해서 이미지와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것은 최소화시킬 수 있든지 승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 대한 것은 또 절차를 밟을 것 같고요. 그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이 또 추진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까 말씀해 주신 주민 동의율 조사, 이거 뭐 제로라는 차원이 아니라 주변에 여건을 고민을 해서 아마 확인을 다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의 활동도 아마 적극적으로 같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오늘 처음이잖아요. 처음 이렇게 하는 그 내용 자체가 더 한 단계 좀 우리 고양시의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이런 모습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고양시가 갖고 있는 이런 그 쓰레기에 대한 걸 우리가 재활용을 하든 아니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자원화하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새로운 우리 그 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찾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미래 세대의 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더 넓고 더 장기적인 시야에서 우리 폐기물 정비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시민들과 또 함께 이런 폐기물 처리 방안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 하는 차원에서 보다 많은 소통의 장을 통해서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오신 분들이 찬성 반대 이거는 입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내용을 담아가는 과정에 아마 고양시의 이런 과정과 내용이 모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가져봅니다. 오늘 토론하시면서 좋은 의견과 그리고 더 나은 방향에서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의회 김영식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양 특례시 108만 도시의 고양 특례시의 의장 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고양 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고양시의 소확장 관련 환경에너지 시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전문가 그룹과 지역 주민 여러분, 정말 9대 특례시 의장으로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먼저 용어에 대한 행정적인 용어가 정립되어야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행정이라 하면 용어가 통일돼야 합니다. 백석동 지역은 환경에너지 시설입니다. 광주에는 소가장이라고 했습니다. 소가장은 이미지가 나빠서 환경에너지 시설을 용어를 정립했습니다. 지금 오늘 이 공청회는 자원 그린 에너지 파크 복합 인프라 조성사업이라는 주민 공청회라는 제목으로 제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이미 행정하시는 모든 구직자분들은 이 용어가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행정가 구직자분들은 이 점을 염두에 주셔서 앞으로 고양시가 통일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립해 주십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환경에너지 시설이 일산 신도시에 92년도에 입주할 적에 백석동 초입에 200톤에 대한 용량 갖고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모 시의원이 삼선하면서 임기를 마칠 시점에 2002년도에는 소각장 반대 추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이 말로 왜 굳이 일산 초입에 반드시 있어야겠느냐, 반드시 일각에 있어야만이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 결국은 반대를 했지만 시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쉽지 않다 해서 소각장 위치를 백석동에 다시 260만 톤에 대한 스토커 방식을 열융합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결국 문제가 생겼습니다. 열융합 방식의 일본의 최초로 했던 그 방식이 실패작품이었습니다. 매년 소각장이 1년에 2개월, 3개월 멈춥니다.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처음에는 고양도시공사가 관리하지 않고 환경공단에 입탁된 지역을 2010년도에 모 시장께서
도시공사로 이탁을 주었습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결국은 이 방식이 얼마나 예산이 투입됐는지를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벼슬동 지역의 랜드마크 61층에 서 있습니다. 내구 연한이 2030년입니다. 앞으로 7년 6개월 남았습니다. 지금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삼성 신도시에 제가 준비할 적에 2012년도에 거기에 지금 삼성 신도시에 11만 정도 인구가 수용할 수 있는 지역에 80만 통을 준비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이 반대했습니다. 시의원이 반대하기 때문에 주민과 같이 해서 그 지역을 막아냈던 기억이 납니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삼성 신도시에 아무런 폐기물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릉 신도시에 67만 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입주 전에 준비를 해야만 되지, 아파트가 입주되면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려운 난관이 겪을 거라고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지방선거 청구에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시점에서 굳이 소각장의 시점을 지금부터 구청에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전 이재주 시장님께서는 파주시장과 고양시장이 서로 맞대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경의선을 문산까지 연결되면서 소각장을 파주와 고양시가 접목하면서 파주 인근에 600만 톤을 준비하자고 서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장이 바뀌면서 현 시장하고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 문산만 도달하려면 파주시에 부담금을 많이 지불해야 합니다. 아마도 지금도 아마 파주시가 지난 3월 달에 소각장 관련해서 배치 협정을 전문가하고 가져왔습니다. 우리도 아마 단일 고소 예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고양시 의원들도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반드시 소각장에 대한 전문가에 대한 유럽의 도시를 방문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어떤 방식을 하냐만 중요한 나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인비현상인 소각장만큼은 반드시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의 관건입니다. 만약에 지금부터라도 어떤 특정 지역을 선택한다면 큰 잘못이 될 것입니다. 충분한 전문가의 의견과 그 지역의 전문성인 소각장의 위치라든가 80%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환경법의 80% 동의와 간접 영향권에 대해서 충분한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가 필요합니다. 공청회가 없이 반드시 밀어붙이는 행정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충분한 주민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통해서 적법한 장소에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소각장을 준비할 것인가는 충분한 행정과 의회가 협의할 것입니다. 모든 결정은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행정행위는 시에서 준비하지만 결정권은 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 의원들은 훌륭한 인재가 많이 와서 그런 판단을 환경경제위원과 그 지역구 의원들,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공청회만큼은 충분한 주민과 많은 분들이 참석했지만 전문가의 의견과 이런 주민을 받고 오늘만큼은 공청회에 첫 발을 딛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청회가 많은 시간과 주민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민의의 정치는 주민의 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의 반드시 합의하고 뜻을 모아서 정치 행위와 행정을 이뤄만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회에 보면 모든 행위는 주민과 공청회를 반드시 한다는 것이 정치적인 행정학의 원칙입니다. 이런 걸 연결하시면서 오늘만큼은 훌륭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주민의 뜻을 조청회, 공청회 하시면서 끝날 때까지 앞으로의 미래 도시 고양시가 반드시 환경 에너지 시설만큼은 반드시 어느 지역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과 같이 동감합니다. 앞으로 지켜보고 충분한 2030년까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후년 뒤에도 충분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왜 서울입니까 이렇게? 내년 총선에 덕양구의 민비 현상에 대한 문제를 왜 이렇게 싸움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총선이 끝난 다음에 지역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수렴하면서 정책을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정치자분과 국민 여러분, 정말 고양시가 미래의 도시가 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보십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잠시 장례를 정돈하겠습니다. 예, 잠시 소개를 못 드린 네 외빈이 계셔서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신현철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원활한 공청회 진행을 위해서 휴대폰을 진동 모드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시설관리팀 김남훈 팀장님이 폐기물 처리 시설 연계 자원그린 에너지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시설관리팀장 김남훈입니다. 7월 3일 조직 개편으로 자원순환시설관리팀이 새로 네, 다선뉴스 김승우 기자입니다. 지금 내부 문회관 내부에서는 주민공청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또 시의회 의장 김용식 의장의 취임 1주년 기념식이 또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또 있는데 시간 자체가 겹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차피 쓰레기는 계속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 버려지는 쓰레기를 어떻게든 대처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청회가 원만하게 좋은 의도로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선 뉴스의 김승호 기자였습니다.